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고관절 내전근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리를 벌리는 외전근이었다면요, 오늘은 다리를 모으는 내전근입니다. 우리 내전근과 외전근은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요. 어느 한쪽이 짧아지거나 뭉치거나 힘이 없으면 반대쪽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근육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내전근의 위치를 잘 보셨나요? 고관절의 위치는요, 우리 치골 결합 부위 근처에서부터 우리 대퇴골 전체에 걸쳐서 붙어 있는데요. 우리의 고관절 내전근은요, 0도에서 20에서 30도 정도의 운동 범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근육에서 내 다리를 모을 힘이 없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모으는 게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외전근은 강하고 내전근이 약할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예쁘게 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시다 보니까 모으다 보면 다리가 안짱다리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힘은 없고 다리는 모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리를 바르게 붙이지 못하고, 우리가 다리를 모을 때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아야 되는데요. 다리에 내전근에 힘이 없는데 다리는 모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요, 다리에 무릎은 붙이고 아래 다리는 자꾸 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힘이 세신 게 아니고요, 힘이 없는 다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 안짱 다리를 만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특히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쓰나 이런 의식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다리 모양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 대퇴사두근 내측 관근과 유착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다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우리의 내전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 안쪽에 힘이 생겨야 된다고 우리가 다리 모으는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그 모으는 활동으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를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아우 귀찮네?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전근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약해졌을 때 혹은 뭉쳤을 때 혹은 짧아졌을 때 늘어졌을 때 어떻게 내 몸에 좋게 회복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전근에는요, 대내전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치골근, 대퇴박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전근들은요, 다리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고요, 무릎의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짱다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곧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전근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전근들 중에서도요, 치골근이라는 네 번째 내전근이 있는데요. 이 근육은 동작이나 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용한다기보다는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 때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우리 골반뼈 혹은 치골뼈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나신다거나 그쪽으로 통증이 강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치골근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아기 낳고 몸조리를 못해서 그래. 늘상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힘을 쓸 때 우리의 통증도 잡아주고 내 몸의 균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내전근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20도에서 30도 정도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 보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당기려고 힘만 쓰고 올지 못한다면 이것은 1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다리를 가지고 와서 다리를 모을 수 있다면 2단계입니다. 다리를 20도에 30도 정도 벌려준 상태에서 끌어와 주세요. 잘 되신다면 이번에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굴곡근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리를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다리를 들어주세요. 20도에서 30도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중력을 이기고 할 수 있는 단계니까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 다리를 올리는 거 말고도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는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버티기 20초를 해줍니다. 이때 다리를 이렇게 돌려서 굴곡근으로 이렇게 올리시지 않으시도록 몸은 옆으로 반듯이 유지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천천히. 다리가 떨리시거나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내전근이 약화되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약화된 외전근을 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아까 전에 20, 30도를 벌린 상태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셨다면 힘이 근력 운동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력 운동의 3단계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기억하시는 거죠? 다리를 11자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공을 하나 넣으시고 공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되신다면 조금 더 작은 공으로 바꾸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지금 저의 다리가 벌어진 범위가요. 아래 다리부터 쭉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 주시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시는데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 반드시 11자로 맞추신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실 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전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걸을 때 뒷다리를 밀고 이렇게 갈 동안 이 다리가 들려서 뻗어야 걸음을 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걸어 다니실 때 보면요. 다리가 쭉 안 펴지셔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걸을 때 쭉 이렇게 걸어 가지시는 게 안 되고 이렇게 짧게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요. 우리 내전근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전근이 약하신 분들은요. 다리를 아무리 굴곡시키고 외전근이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다리를 구부려서 앞으로 뻗어주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리를 걸어가실 때 이렇게 되신다면 내전근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내전근을 한번 스트레칭 시켜 볼 텐데요.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최대한 벌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 허벅지 안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저도 많이 되어지진 않는데요. 외전 각도가요 45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45도, 90도 정도 벌리실 수 있으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동작에는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도가 안 돼요. 이쪽 45도, 이쪽 45도니까 90도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적다. 이런 경우는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매우 짧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가 90도 정도 된다. 90도보다 약간 더 벌릴 수 있다고 하시면요, 내전근이 잘 스트레칭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사님, 저는 양쪽이 다 45도 정도까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쪽을 늘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몸을 돌려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쪽 허벅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이 돼요. 자, 이제 돌아오시고 반대쪽. 그럼 이쪽 지금 허벅지가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시고 조금 더 벌려볼까요? 네, 조금 더 벌어지네요. 자, 그럼 다시 이쪽. 호, 돌아오시고 다시 이쪽이요. 호, 돌아왔습니다. 자, 양쪽이 다 스트레칭이 되셨다면 조금 더 벌려볼까요?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안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벽에 기대어 한번 활동을 해볼 텐데요. 바르게 누우신 상태로 최대한 벽에 붙으시고요. 다리를 들어서 벌려봅니다. 그러면 양쪽이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며 반복합니다. 통증이 있으시거나 힘드시다면 휴식해 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양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호, 천천히 호, 호흡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허벅지 안쪽 고관절 내전근이 짧아져 있으면 늘려주시고 힘이 없다면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허벅지 안쪽이 뭉침이 발생했을 때예요. 허벅지 안쪽이 뭉친 경우에 무릎이나 우리 내측에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혹시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면 우리 대퇴사두근 허벅지 위쪽 근육과 더불어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내전근들의 뭉침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위에 통증이 오는지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내전근의 경우요, 우리 허벅지 무릎 위쪽과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방사할 수 있습니다. 다리 앞쪽이 많이 불편하고 저릿저릿하신 분들은요, 우리 내전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내전근과 박근의 경우 허벅지 안쪽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잘 기억해 주셔서요, 아픈 쪽에 뭉쳐있는 경우는요, 풀어주기가 쉽겠죠. 아픈 부위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픈 부위와 뭉친 점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허벅지, 무릎이 아픈 경우 내전근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여행을 갈 경우에 차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지만요.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이동했을 경우에 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급체를 했을 때요. 등도 두드려주고 배도 만져주고 손도 눌러보고 다 했는데도 체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배우신 이 고관절 내전근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구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복근을 지나는 근막이 내전근으로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도 두드려 보고, 배도 만져보고, 손도 따보고 다 했는데도 계속 체기가 내려가지 않으신다면요. 이 내전근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내전근 같이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내전근의 위치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우리 허벅지 위쪽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은요. 우리 허벅지 위쪽 대퇴사두근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 부위 아래쪽 여기가 다 내전근입니다. 그럼 이 내전근을 찾으실 때요. 일단 이 라인을 한번 만져보시는 거예요. 만져서 통증이 있으신 부위는요. 다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봤을 때 아프신 부위가 있다면요. 잠시 시간을 들여 눌러주세요. 쓱 다시 한 번 더 아픈 곳이 있다면 잠시 눌러서 기다려 주시고요. 뭉친 점이 풀리면서 손이 쑥 들어간다면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안쪽 근육 중에서도요, 이 위쪽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 회음부 부위는요, 잘 만지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까도 제가 체했을 때 마지막은 내전근을 살펴봐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요, 끝까지 가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요렇게 다리를 들어 보시면 요렇게 갈라져서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위입니다. 이 아래쪽을 스르륵 만져주세요. 위에서 스르륵 아래로 스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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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시면요. 만약에 이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내전근에 뭉침이 발생하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허벅지 위쪽에서 아래로 스륵하고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우리 내전근 요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렇게 이 라인에 우리 대퇴골 뼈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요. 요 라인을 이 뼈를 만진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만져보시면요. 다 내전근의 끝점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다면 풀어주셔야 돼요. 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 사타구니 아래쪽으로 요렇게 풀어주세요. 이 안쪽까지 다 풀어지셨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뭉친 거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내전근들을 단축시키는 이유는요. 이렇게 쭈그리 앉는 거, 고관절을 많이 굴곡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리를 꼬는 거, 이렇게 허벅지를 걸치시거나 다리를 걸치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꼬는 동작을 반복하신다면 내전근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많이 아프신 상태라면요. 주무실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시고 주무신다면 내전근이 단축되는 걸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 생활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 무릎이 고관절보다 위쪽에 있게 되면요. 우리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뿐만이 아니라요. 내전근에도 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더 건강해지시는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자, 깜짝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전근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내전근의 위치는 다음 그림에서 어느 부위일까요? 내전근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댓글창에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의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무릎의 통증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혹은 다리가 자꾸 안짱다리가 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